안녕하세요. 디잡스 황동현입니다. 오늘은 위례신도시 북쪽에 있는 북위례신도시 아파트 공급 계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북위례신도시 아파트 공급 계획. 먼저 위례신도시 입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북위례 공급 계획을 보시고 청약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순서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위례신도시 입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위례신도시는 바로 여기가 위례신도시입니다. 이쪽 이렇게가 이제 위례신도시인데 서울 동남쪽에 지금 입주하고 앞으로 북위례신도시 조금 계획이 남아 있는데 신흥 주거 벨트 2기 신도시죠. 가까이에 장지역 복정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정도쯤에 이 정도 지하철 8호선입니다. 운암역이 신설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고, 그리고 아직 위례신도시 내부에는 지하철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위치에 쭉 이렇게 해가지고 강남 신사까지 가는 위례 신사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GS에서 공사 계획이 있고 올해는 착공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례신도시 내부에 이쪽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지는데 트램입니다. 트램. 이거 지상으로 다니는 예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전차 개념. 예전에 있었던 전차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무가선 배터리식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위례 내부만 지나가는 트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주요 교통수단 중에 하나가 되겠죠. 한번 위례신도시 전체 토지 이용 계획들을 보겠습니다. 이게 위례신도시 토지 이용 계획도인데요. 여기 이 장지천 수변공원, 이게 장지천 수변공원인데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남쪽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공급이 이미 완료가 100% 됐습니다. 그리고 90% 이상은 입주까지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이 알파벳 A가 아파트입니다. 뭐 C 같은 경우는 준주거용지 주상복합인데, 자, 이 알파벳 다음에 숫자가 있어요. 숫자 보이시죠? 1. 이게 이 지역이 서울,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 송파, 경기도, 성남, 하남 이 세 개의 행정구역이 모여 있는데 1이 송파, 여기 3, 알파벳 다음 3이 보이죠? 3, 이런 지역 3 같은 경우에는 하남, 행정구역 하남이고요. 2, 이쪽 아랫부분이 되겠죠. 2 같은 경우에는 성남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원상태로 돌아와서 여기 위쪽 북위례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역이 송파랑 하남 이게 두 개 행정구역에 섞여 있어가지고 뭐 청약 조건에는 이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좀 알아둘 필요성이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북위례 쪽 토지 계획도를 좀 확대해 봤습니다. 확대해 봤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잘라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1이 있죠, 1. 이쪽이 송파 지역, 여기 3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이 하남 지역이라는 것을 토지이용계획대상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아파트고 이 D는 단독주택, 여기 업무시설 용지 뭐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분양을 했죠. 2월 달에 호반에서 민간 임대 아파트로 분양을 했고 지금 계약 중입니다. 오늘 영상 촬영하는 날 오늘이 계약 마지막 날인데요. 이거 호반 민간 임대 아파트 같은 게 입주하고 나서 4년간 임대 아파트를 이용을 하고 그 이후에 분양 전환되는 아파트입니다. 지금 꼼수라는 지적이 있는데 위례신도시라는 타이틀을 걸고 뭐 미계약은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100% 분양 완료되기까지는 뭐 얼마 안 걸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 여기 위 위치 보시면 한양건설 거예요. 근데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으로 지금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브랜드는 힐스테이트가 되겠고요. 2018년 6월 이후에나 토지 사용 가능 시기가 2018년 6월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분양 예정이고 평균 아파트 분양 면적 기준으로 평균 38.7평으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단지 같은 경우 우미건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6월 이후에나 분양할 수가 있겠고,
평균 아파트 분양 면적은 38.7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A3-1 블록. GS건설이죠. GS건설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8년 6월 이후에나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4개의 아파트가 하남 지역인데 이 4개의 아파트만 올해 공급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호반을 했고 앞으로 남아있는 게 이 3개 블록, 한양, 우미, GS 2018년 6월 이후에나 다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송파 지역으로 넘어가서 A1-2 호반건설이네요. 또 호반건설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평균 41.7평으로 공급을 해야 되며 분양 시기는 2018년 12월 이후가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쯤에 분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여기도 호반입니다. 똑같죠? 평균 41.7평 분양평수 기준으로 이렇게 돼야 되고 2018년 12월 이후. 옆에는 계룡건설 겁니다. 네, 계룡건설 똑같습니다. 41.7평이고 2018년 12월 이후에 분양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 3개 블럭은 송파 지역인데 송파 지역에는 이제 민영 아파트가 이렇게 3개뿐입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 분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우미건설 A3-2 블록 같은 경우 우미건설인데 평균 38.7평이 되고 내년 2019년 6월 이후에나 분양할 수가 있고요. 바로 아래 A3-10 블록 중흥이네요. 네, 중흥건설이고 평균 38.7평 이것도 내년 6월 이후에나 분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2개 블록 아주 좋네요. 바로 옆에 산입니다. 쾌적하고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북위례 신도시 아파트, 민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부 85제곱미터 초과고 이렇게 9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반, 한양, 우미, GS 이 하남 지역에 4개 아파트가 올해 계획되어 있고 내년 상반기에 3개, 서울 3개, 계룡, 호반, 그 다음에 또 호반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 6월 이후에 중흥, 우미 이렇게 2가지 단지가 있습니다. 약 한 6,100세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공아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 공공아파트. 하남 지역을 먼저 볼게요. 하남이 좀 빠르기 때문에 분양이 2018년 6월 이후에 난 분양할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행복주택입니다. 행복주택 분양 전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LH 공공임대 10년 공공임대인데 뭐 이거 같은 경우에 분양 전환이 되는지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23.9평이 되니까 분양 전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계속 임대 아파트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것도 2018년 6월 이후에나 분양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A1-13 송파 지역은 다 SH 겁니다. SH에서 하고 공공임대 아파트고요. SH는 분양 전환을 안 합니다. 공공임대, 평생 공공임대 아파트고 평균 33평. 그러니까 시프트라고 하죠. 시프트라고 하는데 2018년 12월 이후에나 분양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A1-14 이것도 이거는 이제 행복주택이네요. 행복주택인데 평균 13.6평 좀 작지요. 작고 2018년 12월 이후에는 분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수정될 수도 있어요. 지금 알아보니까 여기 좀 노란색깔 보이시죠? 이게 단독주택용지인데 단독주택용지가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수정이 되거나 아니면 단독주택지가 뭐 이런 쪽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A1-3 블럭 이것도 SH에서 하는 건데 국민 임대 아파트입니다. 평생 임대 아파트고요. 자, 이거는 일반 분양을 하는 겁니다. SH에서 평균 33평이고요. 2018년 12월 이후에나 공급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1-5 블럭 이거 단지가 좀 크네요. 평균 33평이 되게끔 분양을 해야 되고 2018년 12월 이후에나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아파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있고요. 요즘 추세가 계속 후분양을 해야 된다, 후분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이 많죠.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든 임대나 뭐 이런 것들 다 후분양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하시고요. 여기 국방부 땅이 있습니다. 국방부 땅 A1-2 블록 이거 같은 경우 일반 분양인데 군인들한테만 분양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블록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북위례 아파트 공급 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분양할 게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준비하고 계셔야 되는지 그 체크 포인트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통장을 보시죠.
먼저 이제 85제곱미터 초과 민영주택을 볼게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민영 아파트가 85제곱미터 이하는 없어요. 다 85제곱미터 초과이기 때문에 청약 예금 통장하고 이 주택 청약 종합저축 이건 만능입니다. 만능 다 되는 거죠. 그래서 부금 통장은 필요가 없다. 예, 뭐 못 쓴다. 그렇게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85제곱미터 이하는 청약 저축 통장과 이것도 만능 통장, 예, 종합 통장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로서 지역별 우선 공급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위례가 보시면 서울 송파 지역 있죠. 서울 송파 같은 경우에는 당의 서울 지역 거주자한테 50%를 먼저 주고요. 나머지 50%는 수도권. 네, 이런 순서대로 공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남 지역 같은 경우, 북위례 하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의 하남 거주자한테 30%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경기도 20%, 그 다음에 수도권 50%. 네, 이런 순서대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청약 1순위 조건도 한번 살펴보실게요. 청약 1순위 조건.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청약 조정 지역입니다. 과열 지역이죠. 청약 과열 지역이기 때문에 청약 1순위 조건이 조금 까다롭게 몇 가지 붙어요. 자, 일단 이렇게 4가지가 붙는데,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년 아닙니다. 2년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년이 돼야 되니까 청약금 불입 횟수는 24회 이상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대주여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세대원 전부가 과거 5년 내에 아파트 당첨 이력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재당첨 제한의 기간에 걸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위례 신도시 같은 청약 조정 지역이라서 1순위 조건이 조금 더 강화돼서 조건이 되셔야 되고요. 하나 더. 85제곱미터 초과는 다주택자들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지만 이런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라든지 이런 조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 이하만 가능하다. 2주택자 이상은 안 됩니다. 1순위가.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처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다주택자 중에서 아파트 처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처분하셔가지고 이 1순위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지 도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당첨자 선정 방식. 이 당첨자 선정 방식은 제가 아파트 청약 강의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그 부분을, 그 강의 내용을 참고를 하시고 오늘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85제곱미터 초과 민영 아파트는 가점제가 30%입니다. 위례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30%. 가점이 높은 사람이 당첨이 되겠고요. 나머지 70%는 추첨입니다. 운이 좋으면 당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이 하나 있으셔도 청약을 하셔가지고 운만 좋다면 당첨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이하는 운이 없어요. 추첨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 청약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무주택 기간이 3년 이상 돼야 되고, 자, 청약 저축액이 많아야 됩니다. 이 청약 저축액은 매월 10만 원만 인정되는 거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아파트 청약 강의를 다시 한번 보시고 매월 10만 원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청약 저축 많은 자, 그러니까 위례 신도시가 아주 인기 지역이기 때문에 뭐 청약 저축이 한 2,500만 원 이상이 되셔야지만 좀 명함을 내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북위례 아파트 공급계 이 분양 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마무리하고 디테일한 청약 분석은 차후에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